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단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전세보증금,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인데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세입자가 길거리로 나앉게 된 충격적 수익 사례가 아니라 충격적인 손실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임차인의 권리보다 은행의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전세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되는 완벽 가이드와 안전한 매물을 찾는 실전 노하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핫한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절망적인 전세 사기 후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낸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대 직장인 김현수님의 경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님은 2024년 초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투자금은 전세보증금 3억 원이 전부였고 전세자금 대출 2억 4천만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건물은 근저당이 없어서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님은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 공인중개사, 집주인과 함께 동행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투자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계약 직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본인의 대항력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까지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결국 입주 1년 후 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오피스텔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님은 등기부상 모든 채권보다 가장 먼저 대항력, 전입, 확정일자를 확보한 선순위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익, 아니 보증금 방어라는 구체적 성과를 완벽하게 달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대 주부이신 박미영님 사례입니다. 박미영님은 서울 마포구의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값 5억 원의 전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당시 전세 가율이 90%에 육박하여 위험하다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박미영님은 단순히 집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계약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투자 과정은 철저한 대항력 발생 시점 관리에 집중되었습니다. 첫째, 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 잔금일 당일 오전에 임대인의 모든 대출을 상환하고 오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특약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잔금 당일 집주인이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는 영수증과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셋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매물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과정을 통해 박미영님은 무근저당 상태에서 최초의 선순위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해당 주택의 매매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미영님은 보험과 대항력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 보증금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박미영님의 스토리는 단순한 투자 성공을 넘어 철저한 자기 방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시는 50대 이정민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민님은 과거 2022년 소액 전세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실패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등기부를 볼 줄 몰랐다는 것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확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후 이정민님은 처절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선택한 지역은 서울 외곽의 노후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 이슈는 없었으나 주변 신축 단지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전세 가율이 80%를 넘기지 않는 안정적인 매물이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운 이정민님의 성공 과정은 안심 전세 앱과 정부 대책의 적극적 활용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주택의 시세와 전세 가율,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강조된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및 가입 기준 강화 내용을 숙지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매물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정민님은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보증금 방어 사례들이 지금 왜 더 중요해지고 있을까요? 바로 시장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후폭풍과 맞물려 매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10.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치인 100을 훌쩍 넘긴 수치로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음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2024년 말 대비 2025년 10월까지 약 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매가는 올랐지만 전세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 가율 변동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율은 2025년 1월 55% 수준에서 10월에는 58%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전세 가율 상승은 갭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으나 세입자에게는 깡통 전세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집주인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임대인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를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2024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착공 실적 감소는 향후 2~3년 뒤 신규 주택 특히 전세 물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 명확합니다.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 안전한 전세 매물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갭 투자를 통한 수익 극대화보다는 보증금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 세입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통계 역시 수도권 전세 수요의 집중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어 수도권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검증된 부동산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잡하고 불안정한 2025년 11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완벽한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안전한 전세 매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서 정확한 대출 한도와 DSR 계산을 미리 받아보아야 합니다.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내 보증금이 전세 가율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마진을 위해 전세 가율 70% 이하의 매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은 단순히 교통이나 학군 분석을 넘어 등기 부상 안정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매매가 대비 전세 가율이 높은 이른바 빌라왕 사기의 위험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5분위 배율 상위 20%, 가격 하위 20%, 가격이 급격히 벌어지는 지역은 매물 간 가격 편차가 심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완전히 말소되는 조건이 아니라면 원천적으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정부 대책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항력 확보 시점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동시 확보 시점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당일 잔금을 치르고 집주인에게서 대출 상환 영수증과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확인받은 후 곧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 당일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임차인의 권리는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핵심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는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수익 극대화는 안전한 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의 안정성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HUG 안심 전세 보증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대책으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계약 전 해당 매물이 강화된 기준의 전세가율 90% 이내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은 기존의 확정일자 순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출구 전략으로서 안전한 보증금 회수 방법입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의 출구 전략은 만기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내용 증명이나 문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만기 시까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지체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지식과 타이밍의 게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투자를 넘어 생존을 위한 보증금 지키기 게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김현수님, 박미영님, 이정민님의 성공적인 보증금 방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법을 정확히 알고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5단계 실전 전략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현명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전세 사기 후폭풍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선순위 임차인 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